안녕하세요. 빛바다입니다. 가을이 깊어가죠. 길거리에 은행이 막 떨어져 있어요. 아직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지 않았는데 은행이 막 떨어져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은행 떨어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나오셔서 다 주워 가시는데 이상하게 주워 가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어쨌거나 가을은 또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고 있는 가을에 어차피 아코디언을 하루 이틀 하고 간두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정도법, 이동도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지금 단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고정도법, 이동도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설명을 하더라도 실제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다음 강의 시간부터는 이 고정 음악 이론은 100% 이동도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동도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정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C키를 볼 때 그냥 여기를 항상 도로 정해놓고 내림표나 샵이 붙든 말든 상관없이 이것을 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C자리에 반음 내리고 파자리에 반음 올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배우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김작가처럼 아니고 박작가처럼 많이 순회를 하잖아요. 순회를 하는데 만나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동도법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조차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조차 이동도법은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어려워한다. 이동도법은 우리가 산수를 수학이라고 그러죠. 요즘 수학을 배우려고 하면 구구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구구단. 음악에는 장조를 만드는 법이 있고 단조를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 장조와 단조를 만드는 법이 바로 이 이동도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조를 만드는 규칙, 미파시도가 반음이고 그 외에 음사이가 오르면 음계, 이게 장조를 만드는 규칙이에요. 그 규칙에 의해서 이동도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도법을 사용할 때는 그냥 이런 장조를 만드는 규칙이든지 단조를 만드는 규칙이든지 무시하는 거예요. 이동도법이 어려운 것은 원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 규칙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기본 벌금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500만 원. 누군가 저 아래 동네 사시는 분이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오다 걸렸어요. 그래서 벌금 500만 원대. 막걸리 값이 500만 원이에요. 소주 두세 잔 마셨다가 걸리면 기본이 500만 원이에요. 술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왜 500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난다. 마찬가지로 음악에도 이 규칙을 어기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사고가. 왜? 음악의 바닥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동도법을 하지 않는다. 의사 선생님들이 나이가 드실 때 아코디언을 하셔라, 악기를 배우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손가락을 움직인다고 해서 치매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 무엇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규칙, 원리, 이런 걸 따지게 되잖아요. 그 따지게 되니까 머리 회전이 자꾸 되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오지 않는다는 거지. 치매라는 게 뭡니까? 예전의 것을 잊어버리거나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지 못할 때 치매가 온다 그러잖아요. 핸드폰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핸드폰이 없다고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찾아보면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 악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매가 전혀 오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드디어 온다, 천천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규칙은 지켜져야 된다. 음주운전을 하고 갔다. 60세다. 아이고 조금만 드세요. 70세다. 아이고 그냥 가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음악도 규칙을 알고 연습을 하면 머리가 자꾸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치매가 드디어 온다. 그리고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규칙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규칙도 없는 아코디언 연습은 5년 10년을 하더라도 항상 제자리를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교수법으로 강의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은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악의 모든 이론은 이동도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이걸 해서 돈을 벌 것도 아니지만 밥을 먹을 것도 아니지만 밥보다 더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알게 되면. 그래서 이동도법과 고정도법의 차이가 뭐냐? 장단점이 뭐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시골 학교도 마찬가지였죠. 한 학년에 1학년에 제가 다녔을 때는 6반까지 있었어요. 6반.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1반, 2반, 3반 이렇게 나갔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A반, B반, C반, D반 이렇게 나갔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A반에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B반에도 선생님이 있어요. C반에도 선생님이 있어요. D반에도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같은 분입니까? 이 선생님이 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 선생 A반에 급장이 있어요. 급장. 그리고 부급장이 두 명인 반이 있어요. 왜? 남학생 부급장, 여학생 부급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급장 두 명을 세운 반들이 있었어요. 자, 급장을 이 반의 중심축이라고 했을 때, 급장을 도라고 했을 때 이 부급장 4도 파, 이 부급장 5도 솔, 급장은 도미솔 1도 화음이죠. 부급장 파를 파라도, 그 다음에 부급장 여학생 부급장을 솔시레라고 했을 때 B반의 급장이 A반의 급장과 같지를 않잖아요. B반에 가면 B반의 급장이 있어요. B반의 급장이 있어요. 그리고 B반의 부급장도 같지 않잖아요. 두 명씩이라고 했을 때 반마다 급장이 달라지잖아요. 요게 이해됩니까? 요렇게 했을 때 요게 이해가 되실 때 C키에서 C키 다장조죠, 그죠? 다장조 C키에서 급장이 1도 화음 도미솔 C 코드잖아요. 그 다음에 부급장 파라도가 F 코드잖아요. 여학생 부급장 5도가 솔시레 C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C 키를 연주를 할 때는 급장은 C고 남자 부급장은 F고 여자 부급장은 C다. C반에서는 급장과 부급장 두 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가. 그러면 우리가 샵이 하나 붙은 것을 G키 혹은 사장조라고 그러잖아요. 사장조, 싸나운 장조. 자, G키에서 G반에서 급장은 G코드예요. G코드. 이것이 도미솔이에요. 도미솔. 또 어떤 분들은 저보고 또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도 때로는 바른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자, G반의 급장은 G고 G반의 남자 부급장은 C예요. 여기 다장조에서는 C 코드가 급장이었지만 이 G반에서는 C 코드가 부급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부급장을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게 파라도라는 거예요. 파라도. G반의 여자 급장은 남자나 여자 성차별하는 게 아니고 급장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상관이 없잖아요. 또 딴지거지 마시고 G반의 여자 부급장은 D 코드예요. 자, 우리가 항상 요 C 도미솔은 C라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파라도는 F라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G는 솔시레라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첫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첫사랑은 순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수도 첫사랑이 있어요. 검순이도 첫사랑이 있고 창수도 첫사랑이 있잖아요. 왜 첫사랑이 요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아코디언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녔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한 집안에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중학생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젖을 만졌어요. 엄마 젖을 만졌어요. 엄마는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 거기에서 구별을 시켜야 되는데 아들 하나, 딸은 몇 명 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일 아들 데리고 자고 아들을 좋은 옷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 아들이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학교에 엄마 젖을 만져요. 엄마 젖을 먹어요. 중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아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 엄마가 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샵이 하나 붙은 것은 지음이 도다 도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요것이라 그랬죠. 조표라 그랬죠. 어떤 몸을 가르쳐 도자리를 알려주는 거, 도자리를 알려주는 것이 이 조표라 그랬잖아요. 조표, 도자리를 알려준다. 도자리를 알았으면 도를 잡고 이제 스케일, 계명을 스케일 가는 길을 알아야 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요것에 하는 역할이 도자리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도를 잡고 가는 길을 익히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가는 길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일도화음은 뭐죠? 도미솔이잖아요. 일도화음은 무슨 장조가 오든 일도화음은 도미솔이에요. 도미솔. 일도화음은 도미솔. 사도화음은 파라도. 오도화음은 솔시레죠. 솔시레. 일도화음은 도미솔, 사도화음은 파라도, 오도화음은 솔시레. 요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도화음 도미솔은 첫사랑 다장조 C키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G키에서도 일도화음은 도미솔이에요. 도미솔인데 G키는 일도화음이 G코드예요. 이것이 도미솔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동도법이에요. 사도화음은 C코드잖아요. 왜? 어떤 음에서 도자리에서 도레미파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에서 화음을 만드는 것이 파라도예요. 그래서 G키에서 사도는 파라도잖아요. C가 파라도가 되는 거예요. 파라도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G키에서도 오도는 솔시레예요. 솔시레 도, 레, 미, 파, 솔. 여기가 솔자리네요. 그죠? 요것을 가지고 장삼도 플러스 단삼도 하면 D 코드가 나와요. 왜? 요것을 믿음으로 잡고 코드를 맞는 게 이 D 코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D 코드 있잖아요. 일도화음 G, 사도화음, 일도화음 도미솔 G, 사도화음 파라도 C, 오도화음 솔시레 D 코드가 G키에서는 사장조에서는 솔시레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56강 하고 있잖아요. 56강 57강부터는 이 이동도법을 아시면 지금까지 제자리에서 맴돌았던 아코디언 실력이 뻥 탈출하는 지금까지 전자올겐을 가지고 맴돌던 실력이 뻥 탈출하는 지금까지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이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뻥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물 안에서 탈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 C키라는 거, 첫사랑이라는 데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멜로디 악기는 이 이동도법을 모르면 항상 제자리를 맴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하죠. 1도 화음은 도미솔, 도미솔. C 코드가 도미솔이 아니에요. 1도 화음이 도미솔이에요. F 코드가 파라도가 아니라 4도 화음이 파라도예요. 요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5도 화음이 솔시레예요. G 코드가 솔시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G 코드가 G 4장조가 되니까 도미솔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잘못 가르친 선생님도 있고 잘못 배운 선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건 참 중요하죠. 선생을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왜? 이 원리만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연주를 잘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1도 하면 도미솔, 4도는 파라도, 5도는 솔시레. 됐죠? 됐죠? 요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악보를 보면 아코디언 하시는 분 흘러간 옛 노래 많이 하시잖아요. 요거 내림표 하나 붙은 거 나오잖아요. 요것은 지금 장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장조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자, 요것을 딱 보는 순간 뭘 알아야 된다? 출발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걸 보면 어떠면 도자리를, 요것이 도자리를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도자리라 그러잖아요. 요것을 도자리라 하고 우리는 F키라고 합니다. F키. 바장조. 바장조라고 하죠. 바장조란 말은 이건 우리 바라는 말은 우리나라 음이름이잖아요. 바음이 도가 되는 장조라는 말이에요. 요게 바음이잖아요. 요것을 도로 했을 때 요 도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요 조표가 어떤 음을 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도를 알았으면 가는 길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도가 되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C키와는 전혀 다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아이고. 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가는 길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그냥 갖다 붙이면 요 파자리가 시자리를 반음 내린다. 그것은 고정도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도법은 파자리가 반음이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파자리가 검은 건반을 지나가는 것이 F키예요. 자, 요것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요것이 F키의 스케일이에요. 음계예요. 음계. 도레미파솔라시 도시라솔파미레도 음계예요. 그리고 F키에서 주요 4마음을 찾아야 되잖아요. 1조 화음은 도미솔. 도미솔이 어디예요? 도, 미, 솔. 요것을 가지고 도미솔 F코드라 그래요. F코드. 도미솔. 또 C키 생각하시죠. C키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얼마나 강조했어요. 김양 만날 때는 김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이군 만날 때는 이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C키를 너무 오래 해온 거예요. C키를 너무 오래 해온 거예요.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결혼한 분들 보면 아이고 나도 여러 사람 만나볼 걸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긴 만나도 그 다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주고 받아본 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만나긴 만나겠죠. 사람을. 학교 가도 학생이 몇 명인데 남학생 반, 여학생 반. 그런데 마음을 주고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1도 화음이 도, 미, 솔, F코드 맞죠? F코드. 그러면 4도 화음 파라도 찾아야죠. 파라도. 여기 있네. 여기. 파, 라, 도. 파라도. 여기에 여기에 뭐가 붙어 있죠? 요 내림표가 붙어 있잖아요. 요게 이름이 B잖아요. B, F, G, A, B 맞죠? B에 내림표가 붙어
있다. 그래서 B 플랫 코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화음 파라도가 되는 거예요. 파라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파라도. 그리고 오도화음 솔, 시, 레, 솔, 시, 레 여기 있죠. 솔, 시, 레 요렇게 잡아도 요렇게 잡아도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솔, 시, 레 요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자, 솔, 시, 레. 솔, 시, 레는 오도화음이죠. 오도화음인데 솔, 시, 레가 미음이 뭐예요? 요 C음이잖아요. C음. 음이름의 C음. 자, C 코드가 F키 바장주에서는 C 코드가 도미솔이 아니고 C 코드가 오도화음이 되기 때문에 솔시레가 되는 거예요. 솔시레 보입니까? 여기에서 안 보이네. 여기에서 오도화음은 솔시레잖아요. 오도화음은 C 코드가 되는 거예요. 솔시레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고정도법이라는 그 우물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물에서만 나오면 자유를 얻잖아요. 우물에서 계속 살면 이 고정도법이라는 우물 속에서 살면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악의 천재들이 왜 이 이동도법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는지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A반 이해하셨죠? 요것을 이해를 하면 우물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할 때 주요 3화음만 알면 어떤 곡이든지 연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 다장조 C 키에서는 C, F, G, G 키에서는 샵이 하나 붙은 데서는 G, C, D 1도, 4도, 5도 내림표가 하나 붙으면 뭐죠? F 키잖아요. F 키, F, B 플랫, C 요렇게 주요 3화음이 1도, 4도, 5도, 1도, 4도, 5도, 1도, 4도, 5도,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이렇게 해서 주요 3화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C반은 C가 1도가 되고 G반은 G가 1도가 되고 F반은 F가 1도가 되고 D반에 가면 D가 1도가 되고 G가 4도가 되고 A가 5도가 되는 거예요. 요것이 주요 3화음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D키 혹은 라 장조라 그러잖아요. 요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이동도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연주는 쿵짝짝만 알아도 충분히 연주를 할 수 있다. 연주가 멋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샵이 하나 붙으면 반음을 올려야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찾아야 된다? 어떠면 도자리를 찾는다. 도자리. 그 다음에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찾는 가는 길. 스케일. 그 다음에 주요 3화음을 찾아야죠. 주요 3화음. 이 세 가지를 암묵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요 하나가 내림표 하나가 요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샵 하나가 요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떠면 도자리, 그 다음에 가는 길, 스케일, 그 다음에 주요 3화음을 알려주는 게 이 조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너 뭐하냐 너 앉아서 낙사하지 말고 이 정신 차려. 이거 모르니까 음악에 돌을 못 터뜨리는 거잖아. 알았어? 이 원리를 알게
이것을 아는 것을 골치 아프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이것은 규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해가 밥 먹을 것도 이거 해서 밥 먹으라 소리 한 적 없잖아요. 이거 해서 돈 벌으라는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돈도 벌리고 하다 보니까 밥도 먹잖아요. 음악 한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음악에서 밥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60대다, 70이다, 80이다. 그 나이 따지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하면서 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내 나이가 뭐 60이 넘었는데 그때는 왜 나이 따지나?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말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해보자 이거야. 인천에 86세 드신 그 할머니 연주하는 거 보셨죠? 해보자 이거야. 하니까 되더라는 거야. 86세 할머니가 밤 12시에 전화가 와. 이 유튜브를 보고 나이도 잊어버리고 지금 시계가 몇 시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전화해놓고 보니까 이거 12시가 넘었거든. 아이고 선생님 죄송해요. 괜찮다고 말씀하시라고. 아이고 유튜브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동대문 84살 74살. 이거 선생님 나도 할 수 있겠어요. 왜? 가만 들어보니까 할 수 있겠거든요. 나이 따지지 말고 규칙과 원리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이 80 되셨다고 빨간불인데 그냥 차 진행해도 아무 딱지 안 끝나요? 사고 안 나나요? 음악의 규칙도 그 규칙을 어기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사고 난다고 운전 안 할 수 있나요?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셔야죠.